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밤늦게 나온 엄청난 소식을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 때문인데요. 저 이 내용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근거로 6개월 뒤의 상황까지도 같이 전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때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부동산 규제 지역, 수도권 지역이 대폭 완화가 됐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를 한참 밑도는 7.7%가 나왔습니다. 근원 CPI까지도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것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50원까지 급락하면서 단숨에 1,300원대로 내려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이창용은행 총재도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약간의 깜빡이를 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규제 지역 해제된 곳에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관문이 하나 더 남았다고, 시장의 기대가 통화정책 담당자 생각과 일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연준도 같이 환호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하면 섣부른 완화 신호는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직접 강조하거나 여는 총재들의 입을 통해서 시장 기대를 꺾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0시 30분에 공개가 됐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부족하다고 언급을 했어요. 현재 4%의 미국 기준금리는 물가 목표 2%를 위해 가야 하는 제한적인 금리 수준 아래에 있다. 그래서 비둘기적인 가정을 사용하더라도 최소 5%까지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내용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엄격한 가정에서는 금리 7% 이상을 권장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죠. 처음으로 연준 관계자 입에서 미국 기준금리 7%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금융시장은 즉시 반응을 했어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당연히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도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83불대까지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7%란 금리는요,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죽으란 이야기예요. 야, 내년에 미국 금리 5%도 힘든데 7%를 올리라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투자자 다 죽어요. 근데 이걸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최근에 통화정책 과정을 보면요, 블러드 총재가 매파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을 먼저 흘리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언급한 부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 금리 범위가 하락할 수 있다. 현재 5%에서 물가 불안에 따라서 7% 이상도 올릴 수 있는데 이 범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시장은 2023년 인플레이션 감소를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준 관리, 투자자들은 18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하락을 예측했지만 틀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달에 7.7%로 미국 CPI가 나타났다는 거. 자, 지금 연준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락한 거 맞다. 둔화된 건 맞는데 하지만 더 지켜보겠다. 왜? 지속성이 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그 사이 우리의 할 일을 하겠다. 자,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물가 하락이 지속성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내년 1분기 기준까지는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다 현재보다 1%포인트 더 올린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연말에 FOMC 한번 남았으니까 빅스텝 밟아서 4.5% 맞추고 내년 1월, 2월 그리고 3월 달에 있는 1분기 FOMC 두 차례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5%까지는 그냥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올려놓고 시장 전망과 다르게 내년에도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시장 전망은 물가가 낮아질 거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 기준금리를 7%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카드를 꺼내든 거고요. 반면에 시장 기대와 같이 1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낮아진다면, 현재부터 1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공유드렸죠. 지금 현재 근원 PCE가 5.1%입니다. 10월달도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자, 2023년 중반에, 내년 중반에는 한 3.5%까지 낮아지고요. 내년 말에는 2.9%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러드 총재가 이런 너네 월가의 전망이 맞으면은, 그래, 내년 중순쯤이라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물가랑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내년 중반에 실제 PC가 3.5%가 나타나면 기준금리를 3.5%까지는 낮추지는 못하고 그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겠지만,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 5% 예상하는 것보단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 물가 하락세가 9개월가량 지속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년 3월 이후부터 고물가와 고유가의 기저효과가 발생한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올해 3월부터 미국 물가는 8%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3월 달에 물가가 8%로 높은 건 알겠지만, 내년 3월부터는요, 이렇게 높았던 8.5% 상승을 반영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다시 얼마나 올라가는지 책정하거든요. 그때는 워낙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의외로 높지 않은 숫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자주 강조드렸던 국제 유가 부분, 12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하고, 자, 내년 3월에 국제 유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현 수준만 유지된다라도 크게 국제 유가 하락 부분이 물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가 전망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월가 전문가는 내년 물가를 그 골드만삭스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요, 두 가지 신호를 보낸 겁니다. 7% 이상의 금리 인상 카드를 보여주면서 10월 CPI의 설레발을 꺼트려 버린 거예요. 야, 7% 인상 무섭지. 야, 너네 지금 이거 물가가 금리가 낮아질 거라 섣불리 기대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물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꺼낸 겁니다. 자, 저는 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기계적인 금리 인상하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년 이번 겨울에 부동산 시장 대란은 불보듯 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시장의 반등 신호를 가져올 수 있는 금리 인하 검토 부분이 당장 내년 중순부터도 가능하다고 본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5%대 CPI에서 3% 수준까지 낮아지면 일단은 금리라는 것이 물가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극적인 인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당초 시장 전망 2024년보다도 훨씬 더 앞당긴 빨라졌다는 소식이죠. 쇼킹 부동산은 6개월 뒤의 시장 상황을 전해드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뒤 2023년 5월 경우에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할 것이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에 반영이 되죠? 국채금리에 반영이 되죠.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워낙 강세가 나타날 겁니다. 미국 국채금리 떨어질 때 대한민국 한국 채권금리도 같이 낮아진다는 부분이죠. 또한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면 수입물가 하락도 가속화시킬 부분이고요. 외국인 투자 자본 유입도 들어오게 됩니다. 채권 시장에도 들어오고 증시에도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지금의 유동성 부족 상황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면서 예금금리도 낮아지게 될 것이고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당장 부동산 시장이 대박이 난다, 폭등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은 그래도 한 곱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가 급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시세 붕괴 상황인데, 일단 대출금리라도 낮아지게 된다면요, 전세 수요는 그나마 좀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쇼킹 부동산은 내년부터 2024년 초까지 실수요 목적의 내 집 마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선택하시거나 청약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긴축 과정입니다. 이때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정보 쇼킹 부동산 서적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